며칠 후 도담골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하나둘씩 열병으로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알아누웠습니다. 어머, 우리 애가 또 열이 났어요. 저희 집도요. 온몸이 뜨겁고 기침을 해요.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봄철 열병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의원을 불러야 해. 읍내 의원까지는 하루가 걸리는데. 그새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의원도 산 하나를 넘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의원을 부르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지요. 도윤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부모 없이 자라서 아픈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마을에 열병이 돌았어요.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연화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봄에는 그런 병이 돌기 쉽지. 겨울에 움츠렸던 몸이 약해져 있으니. 할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연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을에 나서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숨어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약초를 캐 와야겠구나. 인동초, 감초, 그리고 연화는 도윤에게 필요한 약초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도윤은 부지런히 산을 뛰어다니며 약초를 모았습니다. 연화는 약초를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크고 작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도윤아, 이걸 마을에 가져가거라. 도윤은 큰 독에 약을 담아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약을 지었어요. 이걸 드시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가난한 아이가 무슨 약을. 함부로 먹였다가 더 악화되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정말 약을 잘 아세요. 그때 아까 울고 있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주세요. 우리 애 이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약 주세요. 도윤은 얼른 약을 떠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어머, 열이 조금 내렸어요. 어머니의 외침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로 아이의 얼굴이 덜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애한테도 주세요. 우리 집도요.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한 그릇 한 그릇 정성스럽게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밤새 움막과 마을을 오가며 약을 날랐습니다. 연화는 쉬지 않고 약을 다렸습니다. 이틀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열이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 둘 아이들이 일어나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살았어요. 우리 애가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들이 도윤에게 달려와 절을 했습니다. 도윤은 손을 저었습니다. 저는 약을 가져온 것뿐이에요. 할머니께 감사하세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산 중턱 움막에 약손을 가진 노인이 있다더라. 그 할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살렸대. 보통 사람이 아니래. 손만 대도 병을 안 돼.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읍내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한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마서방.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마서방은 옆 테이블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도담골에 신기한 할머니가 있다더군. 아, 약손 할머니? 나도 들었네. 아이들 열병을 다 고쳤다지. 마서방의 손이 멈췄습니다. 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디 사는데? 산 중턱 움막이라던데. 도윤이라는 아이랑 산다더군. 마서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분명 죽었을 텐데.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서방은 술잔을 단숨에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무렵 도담골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렸습니다. 관아의 어린 아씨 소연이 위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살린 약이 소연에게는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연. 도윤에게 소연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1년 전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도윤이 관아 근처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지요. 담장 너머에서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 콜록. 도윤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담장 너머로 어린 아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맑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아씨는 놀란 듯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넌 누구니? 저는 도윤이에요. 이 근처 산에 살아요. 나는 소연이야. 여기 사는데 밖에 자주 못 나가. 소연은 몸이 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아 늘 안채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바깥 공기도 함부로 쐬지 못했지요. 그날부터 도윤은 가끔 관아 담장 근처를 지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소연이 담장 너머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도윤 나. 소연 아씨. 두 아이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윤은 산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루가 뛰어다니는 모습, 산딸기가 익어가는 모습,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얼마나 시원한지. 소연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밖을 나가보지 못한 아이에게 도윤의 이야기는 꿈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도 언젠가 산에 가볼 수 있을까? 그럼요. 꼭 같이 가요. 제가 좋은 곳 많이 알아요. 도윤은 가끔 산에서 꽃을 꺾어와 담장 너머로 건넸습니다. 철쭉, 진달래, 민들레, 제비꽃. 소연은 그 꽃들을 보물처럼 받아들고 기뻐했습니다. 소연도 도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관아에서 만든 떡이나 과일, 때로는 책도 빌려주었습니다. 도윤은 글을 아는 편이었지만 책은 귀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책 재미있어, 같이 읽자. 소연이 담장 너머로 책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그 자리에서 소리내어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두 아이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달랐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면서 소연은 더 이상 나오지 못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몸에 해롭다고 부모님이 밖에 나가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도윤은 가끔 담장 밖에서 기다렸지만 소연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담장 너머 창문에 켜진 불빛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소연 아씨 건강하시길. 그리고 지금 소연이 위독하다는 소식. 도윤은 움막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연화는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다급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관아의 소연 아씨가 위독하대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화는 도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씨가 너에게 특별한 사람이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친구예요. 유일한 친구예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연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관아라.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치료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관아에 들어가면 현감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마서방이 이미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관아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을 보았습니다. 간절함으로 가득한 눈. 자신을 살렸던 그 아이의 눈. 할머니 소연 아씨도 살려주세요, 제발요. 도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화는 급히 도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이게 무슨 짓이냐? 할머니가 아니면 소연 아씨는 죽을 거예요. 제발 제발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궁에서 그리고 집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은 버림받았습니다. 그 배신이 너무 아파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달랐다. 도윤은 자신을 살렸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사람이기에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자신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연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자. 할머니,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연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핑계를 고를 때가 아니지. 연화는 일어나 약상자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침통, 약재, 맥진할 때 쓰는 도구들. 오랜만에 만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내 옷을 꺼내 다오 제일 깨끗한 것으로. 연화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한때 양반집 안주인이었던 품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름다우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늙었다. 옛날에 내가 아니지. 두 사람은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앞에 도착하자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소연 아씨를 뵈러 왔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어머니 현감 부인이 나왔습니다. 들으셨습니까? 마을 아이들을 살린 분이시라고. 부인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잔 듯 했습니다. 소연이가 우리 딸아이가. 제발 살려주세요. 부인이 연화에게 절을 했습니다. 연화는 급히 부인을 일으켰습니다. 아씨를 뵙겠습니다. 연화는 소연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약재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미 여러 의원들이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침상에는 어린 소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연화는 침상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현감 부부도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눈을 떴습니다. 심화가 성하고 감기가 울체되어 있습니다. 의학 용어였습니다. 현감이 놀란 듯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금은 아씨가 먼저입니다. 연화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침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이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곡 족삼리 내관. 연화는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하나, 둘 섬세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현감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침을 다 놓은 후 연화는 약재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좀 더 세게 해 주십시오. 물을 조금만 더 부어 주십시오. 정확한 지시였습니다. 하인들이 연화의 말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 시즌 후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직접 소연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천천히 천천히. 소연의 목구멍으로 약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 아씨 깨어나요. 약속했잖아요. 같이 산에 가기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 시즌째 소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소연아. 현감 부인이 외쳤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 소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현감 부부가 딸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물러나 앉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직 이 손이 쓸모가 있구나. 현감이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 연화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현감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침을 놓는 솜씨, 약을 다루는 안목, 그리고 그 품위. 어르신 대체 누구십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궁에서 사람을 돌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현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제 그대와 아이를 지키겠습니다. 연화는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밤 연화와 도윤은 관아에 머물렀습니다. 소연의 상태를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소연의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소연의 손을 잡은 채 연화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겠구나. 관아에 나선 것, 그것은 자신을 세상에 드러낸 것과 같았습니다. 마 서방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연화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살렸으니까요. 도윤의 소중한 친구를 살렸으니까요. 이제 맞서야 할 때인가 보다. 연화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연이 회복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화와 도윤은 관아에서 머물다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감은 관아에 머물기를 권했지만 연화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산이 익숙합니다. 그곳이 편합니다. 하지만 현감은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관아의 군졸 둘을 몰래 움막 근처에 배치했습니다. 연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윤과 연화가 움막으로 돌아온 날은 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다 왔어요. 도윤이 문을 밀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움막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독들은 엎어져 있었고 약재들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불은 찢겨져 있었고 살림살이는 여기저기 던져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움막을 뒤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침착하게 안을 살폈습니다. 물건을 훔쳐간 건 아닌 것 같구나. 뭔가를 찾았던 것 같다. 연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 서방. 도윤은 무서웠습니다. 자신들이 없는 사이 누군가 침입했다는 것이 만약 자신들이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할머니 관하로 가요 현감님께 말씀드려요. 그래야겠구나. 두 사람은 다시 관아로 향했습니다. 현감은 그 이야기를 듣자 크게 노했습니다. 감히 내가 보호하고 있는 분의 집을. 현감은 즉시 포졸들을 풀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움막 근처에서 발자국을 찾아라. 마을 사람들에게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는지 물어봐라.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포졸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움막 근처에서 남자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신발 자국으로 보아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을 주막 주인이 낯선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주막에 머물며 이것저것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산 중턱 움막에 대해 물었다고 합니다. 현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알아냈느냐? 예, 대략 50안팎의 남자 얼굴에 점이 있고 말투가 거칠다고 합니다. 현감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 서방일 것입니다. 그자가 누구입니까?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의 하인이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연화는 본래 김진사 댁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궁에서 의녀로 일했고 혼인 후에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남편 김진사는 학식이 높은 양반이었지만 벼슬길에는 나아가지 않고 시골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슬아의 자식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연화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먼 친척들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연화는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척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연화를 괴롭혔습니다. 그중 가장 악랄했던 것이 마서방이었습니다. 마서방은 원래 김진사댁의 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은 후 친척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연화를 몰아내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화가 늙고 병들었으니 산에 모시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서방이 친척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산에 버려졌습니다. 한겨울 눈 쌓인 바위 그늘에 죽으라고. 그 후로 마서방은 제 집을 차지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집안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쥐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찌 그런 악행을. 하지만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살려주었지요. 연화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서방은 제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움막을 뒤진 것은 아마 증거를 찾으려 했거나 저를 위협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현감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서방을 잡아들여라. 당장.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서방은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주막에서도 사라졌고 김진사댁에도 없었습니다. 놈이 도망쳤습니다. 현감은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근 고을에 공문을 보내라. 마서방의 인상차기를 알리고 잡는 즉시 보고하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과 연화는 관아에 머물며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관아 근처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 포졸들이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담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보따리를 메고 있었습니다. 멈춰라. 포졸들이 외쳤습니다. 남자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아 주변은 이미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놈. 포졸이 남자를 끌고 왔습니다. 현감이 횃불을 들고 남자를 살폈습니다. 50 안팎의 남자 얼굴에 점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춘삼이옵니다. 마서방, 본명 마춘삼이었습니다. 내가 왜 관아에 침입했느냐? 그게 마서방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현감이 보따리를 풀어보게 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토지 문서, 재산 목록, 그리고 각종 증서들. 현감이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김진사댁의 것들이로구나. 저는 그냥 입 닫혀라. 현감이 호통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식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관아의 대청에 마서방이 무릎 꿇었습니다.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연화와 도윤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감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춘삼, 내 죄를 아느냐? 소인은 이 문서들을 보아라. 현감이 문서들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김진사댁의 토지 문서다. 그런데 여기 내 이름이 쓰여 있구나. 어찌 된 일이냐? 그게 주인 어른께서 제게. 거짓말 말아라. 현감이 탁자를 쳤습니다. 연화 어르신, 나오시겠습니까? 연화가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마서방은 연화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 오래간만이구나, 춘삼아. 연화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를 기억하느냐? 내가 산에 버렸던 그 주인을. 마님. 그건 제 뜻이 아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시켜서. 내 뜻이든 남의 뜻이든 내가 한 일이다. 연화는 마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춘삼아, 나는 돈이 필요해서 돌아온 게 아니다. 연화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을 버린 죄는 그냥 지나가면 또 누군가를 버린다. 그것을 가르쳐 주러 왔다. 마서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춘삼,
너는 주인을 배신하고 산에 버렸으며 재산을 횡령했다. 그 죄가 중대하니 곤장 80대에 처하고 모든 재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며 3년간 유배에 처한다. 현감님, 현감님. 마서방이 용서를 빌었지만 판결은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습니다. 악한 짓에는 벌을 받아야지. 김진사댁의 재산은 모두 연화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너무 많은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대신 연화는 현감에게 제안했습니다. 그 집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약방을 열고 싶습니다. 훌륭한 뜻이십니다. 현감은 연화의 뜻을 도왔습니다. 며칠 후 마을 어귀에 작은 집 한 채가 마련되었습니다. 연화는 그곳에 현판을 걸었습니다. 연화의원. 도윤이 그 글씨를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이네요.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다. 너와 나, 그리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의원 문을 열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연화는 정성껏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공짜로 치료해 주었고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은 돈을 받았습니다. 도윤은 연화를 도왔습니다. 약초를 캐고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도윤아, 이 약초는 이렇게 다듬는 거란다. 네, 할머니. 연화는 도윤에게 의술을 가르쳤습니다. 맥 짚는 법, 약재 고르는 법, 침 놓는 법. 넌 손재주가 좋구나. 의원이 되면 훌륭할 것 같다. 정말요? 저도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요?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 도윤은 웃었습니다. 소연도 자주 의원을 찾았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소연은 이제 밖을 나다닐 수 있었습니다. 도윤 나 언제 산에 갈 거야? 다음 주에 가요, 소연아 씨. 꽃이 많이 폈어요. 정말? 나 기대된다. 두 아이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했던 이유구나. 저녁이 되자 도윤과 연화는 의원 마당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사람이 많았네요. 그래, 고마운 일이지.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연화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다. 저요. 그래, 넌 나를 살렸고 사람을 다시 믿게 해주었어.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었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서로를 살린 거란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과 연화는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며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함께 찾은 행복이었습니다.